트럼프. 한국은 도움 안 됐다. 주한미군까지 꺼낸 진짜 속내. 이거 그냥 흘려들을 뉴스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발언이 왜 한국 안보, 환율, 증시, 그리고 일본의 태도까지 한 번에 흔들 수 있는 신호인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한국이 놓치고 있는 진짜 기회가 보이실 거예요. 일단 먼저 팩트부터 짚겠습니다. 트럼프는 4월 1일 현지 시간 공개 발언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발언이 나온 맥락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동 사태, 호르무즈 해협 긴장, 동맹국 역할 분담 압박이 동시에 올라오는 시점에 나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프레임을 깔았습니다. 왜 미국만 피 흘리냐? 왜 동맹들이 안 움직이냐?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돈도 내고 병력도 내고 리스크도 다 미국이 지는데 동맹국들은 안전만 누린다는 그림입니다. 그 타겟 목록에 이번에 한국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 발언의 진짜 타겟이 한국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식 발언에는 항상 3개의 레이어가 동시에 깔립니다. 하나는 미국 국내 유권자용이에요. 내가 또 미국 돈 지켰다. 두 번째는 한국 협상용입니다. 방위비든 파병이든 뭔가 내놔라. 세 번째는 시장 흔들기용이에요. 불확실성을 키워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코리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과거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협상 카드처럼 꺼낸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이 더 기여하지 않으면 미군을 뺄 수도 있다는 식으로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패턴이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즉,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동맹도 이제 공짜는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무겁냐면요. 트럼프는 말 다음에 반드시 숫자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그 숫자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일 수도 있고 무기 구매 강요, 중동 파병 요청, 대중국 공급망 재평 강요, 심하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카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트럼프 또 막말했네 수준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청구서의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잠깐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지금 이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감정적인 막말로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며칠 안에 뭔가 요구가 날아올 협상 예고편으로 보십니까?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막말이다. 아니면 협상 시작이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지금 한국에서 갈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더 충격적이에요. 일본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근데 야후 재팬 댓글창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15,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베스트 반응이 이겁니다. 이름은 말 안 하지만 일본과 한국이다.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도 트럼프는 미국을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욕했다. 이 댓글이 15,000개 넘게 달렸어요. 두 번째로 많이 달린 반응, 12,000개 넘는 댓글입니다. 안보를 보험처럼 발고 있다. 손 떼고 싶으면 그냥 떼면 되지. 왜 돈은 더 받으려 하냐? 이게 일본인들 솔직한 심정이에요. 재미있는 건 일본 온라인 반응이 크게 3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냉소예요. 역시 트럼프답다. 동맹도 거래로 본다. 놀랍지 않다.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미국이 진짜 아시아 방어선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다음은 일본 차례다. 세 번째는 현실론이에요. 결국 한국이랑 일본이 더 내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이 이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엄청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일본은 에너지 수입 구조상 직격탄을 맞습니다. 에너지의 90% 가까이를 중동에서 수입하거든요. 미국이 너희도 행동해 라고 하면 일본은 국내 헌법 해석과 자위대 역할 문제 때문에 쉽게 못 움직입니다. 꼼짝없이 돈으로 때워야 하는 구조예요. 즉, 한국만 곤란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먼저 막고 있으면 다음이 일본이라는 걸 일본 사람들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의 일부 강경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핵무장을 검토해야 할 때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 발언이 수백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이 안보 자립 얘기를 꺼낸다는 건 미일 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동북아 전체 안보 구조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 트럼프발 청구서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배를 탄 처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국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 바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다시 가격표가 붙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값을 더 받으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나라는 그냥 무시합니다. 압박하지 않아요. 한반도를 지도에 놓고 보면 바로 보입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대만 해협, 남중국해, 중동 에너지 루트까지 다 연결되는 지정학의 교차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있으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없으면 판이 무너질 수 있는 나라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해야 할 게 뭐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배신했다. 주한미군 빼라. 미국만 믿지 말자. 이런 단선적 반응은 조회수는 잘 나와도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은 차갑게 봐야 합니다. 미국이 값을 부르면 한국도 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를 제도화하는 대신 미사일 방어와 정보자산 공유를 확대받는 거예요. 방산 공동개발 및 수출 우선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 우대, 에너지 조선 군수 분야 패키지 협상, 즉 돈 더 내라는 프레임에 끌려가지 말고 그럼 뭘 줄 건데? 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강한 나라의 협상 방식이에요.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나라가 아니라 가격표를 다시 쓰는 나라가 이깁니다. 그리고 한국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일본과 비교당하는 프레임에 끌려가는 겁니다. 미국은 협상할 때 항상 나라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일본은 하는데? 유럽은 하는데? 독일은 돈 내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우리가 왜? 일본이 더 내야지. 근데 비교 프레임에 반응하는 순간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이 가져가야 할 태도는 딱 하나예요. 한국의 기여는 이미 크다.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전략적 보상도 필요하다. 이 한 문장이 외교의 중심축이 돼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현실적으로 짚어볼게요. 이게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 지갑과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로 환율입니다.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환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해요. 원화는 지정학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한 통화예요. 외국인 자금은 설마보다 혹시에 먼저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방산주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이 커질수록 시장에서는 관심이 올라가요. 한국이 더 강한 자주 방어 역량을 요구받는 흐름으로 가면 미사일, 레이더, 조선, 군수, 위성 쪽 산업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 기업들 주가 흐름을 지금 유심히 봐야 해요. 세 번째로 조선과 에너지입니다. 중동 해상안보 이슈가 커지면 유가, 운임, 선박, LNG, 원자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건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야기예요. 조선 수주, 에너지 가격, 물가까지 연결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에서 미국 측 분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방위비 인상 협상을 연계하려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각각의 조건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추가 부담, 중동 안보 협조, 대중국 공급망 정렬, 이 3가지를 동시에 요구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는 받아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보세요. 댓글에 여기까지는 가능, 그리고 이건 절대 불가, 딱 2줄만 남겨주세요. 지금 한국인들 생각이 정말 나뉘는 포인트거든요.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한국은 도움 안 됐다 발언은 단순한 막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동맹 비용 청구서의 예고편입니다. 일본도 이 흐름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고 야후 재팬 댓글창이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이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가격표로 환산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압박을 받았을 때 움츠러드는 나라가 아니라 좋다, 그럼 우리도 조건을 말하겠다고 나오는 나라가 결국 이깁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지만 한국의 위치도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이 이슈는 앞으로 며칠 안에 더 커질 겁니다. 일본 반응, 미국 추가 발언, 한국 정부 움직임까지 연결되면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이슈를 가장 빠르고 가장 날카롭게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에 더 큰 파장이 터졌을 때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